갑상선 암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급증한 게 검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상선 암을 예방하라는 또 기능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지 마쇼의 닥터준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갑상선. 갑상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 앞에 여기 나비 모양으로 그렇죠. 있죠. 네. 요렇게 네. 요게 있죠.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갑상선 하면은 일단 호르몬의 핵심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대사를 촉진을 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변비도 오고 우울해지고 생리 문제도 올 수도 있고 뭐 골다공증에 고혈압에 당뇨에 안 오는 게 없는데. 요즘에는 갑상선의 문제를 앓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최근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갑상선 암 환자들도 굉장히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갑상선 암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급증한 게 검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라의 그 병원 운영 자체가 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싼 가격에 검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암 발생률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암 진단률이. 근데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빨리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하고 적절하게 치료함으로써 그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좀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에 이제 진짜 검사를 많이 해서 그렇다면은 요즘에 위내시경 안 하는 검진센터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2년에 한 번씩 그 나라에서 하는 검사에도 위암을 이제 검사하기 네. 위해서 위내시경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하다 보면은 위암도 당연히 늘어나야지 돼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갑상선 암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위암은 그렇게까지 안 늘어나지 않는가? 이런 거가 사실 좀 더 포인트가 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암이 생기는 원인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뭐 유전적인 원인, 뭐 방사선에 의해서 뭐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암을 성장을 시키고 전이를 시키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실은 산소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를 그 세포가 표현을 할 때 암세포가 성장하고 전이하고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산소가 내게 부족하게 들어오냐, 나만. 첫 번째 이유가 목에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우리 일자목, 거북목, 목만 이렇게 앞으로만 빠져도 전체 폐활량의 30%가 준다고 돼 있어요. 굉장한 양이 줄죠.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숨을 뭐 가슴과 이런 횡격막을 통해서만 가지고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실은 목 근육과 복근이 부호흡근으로서 두 번째로 호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 자세의 문제가 이 목 근육의 그 부조화스러운 호흡을 만들면서 폐활량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이 전체 호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횡격막이 움직이는 신경은 어디서 나오냐? 목 3, 4, 5번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 자세가 틀어지면 횡격막이 잘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산소가 좀 잘 안 들어가겠습니다. 목 부위가 가장 쉽게 이제 고장이 난단 말이죠. 거기에 연관돼서 갑상선의 문제가 더 폭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산소를 잘 먹었다고 쳐볼게요. 순환을 통해서 산소가 갑상선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순환을 문제시킬 수 있는 거는 탈수입니다. 네. 부족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족하면. 대부분은 탈수지 않던가요? 검사해보면. 그렇죠. 현대인들이 대부분 다수인데, 여기면 이제 워낙에 이뇨작용하는 음료들을 굉장히 즐겨 섭취하거든요. 커피만 하더라도 아침부터 출근하면서 한 잔, 그 다음에 이게 정신 차리려고 또 한 잔, 점심 먹고 또 한 잔, 집에 가기 전에 또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마시다 보니까 그렇죠. 내 몸에서 점차적으로 물이 이제 말라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갑상선의 부위는 이 목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목을 꼭 확인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일자목, 아니면 뭐 거북목, 디스크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옵션들이 수술,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두 가지 말고는 뭐 항암 치료라든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해가지고
일단 있는 애들을 드러냈다고는 쳐도 남아있는 저산소 환경들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빠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술하면서 주변을 다 걷어내버리기 네, 때문에. 손이 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산소 환경을 만들 만한 가장 눈에 보이는 목 치료만 잘해줘도 재발이라든지 어떤 전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방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들이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가 있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혈액순환에 관해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게 태우는 걸로 그냥 끝나고 다시 생기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갑상선 암을 예방하라는 또 기능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철분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철분을 이야기하려면 또 장 기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철분이라는 것 자체가 탄소를 이동하는 택배 트럭인데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택배가 없기 때문에 탄소가 아무리 들어와도 갑상선까지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철분은 어떻게 흡수가 되는 거냐? 결국 우리가 철분제를 먹지 않는 한 결국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음식 속에서의 그 금속 성분을 추출해내려면 얼마나 좋고 강력한 위와 장의 기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위산도 잘 나와야지 그렇죠. 되고, 또 장에서 소화도 잘 되고 흡수를 잘 시켜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혈액순환만 볼 게 아니라 나의 위, 장, 관의 기능이 어떤지를 같이 파악을 해서 함께 치료를 해주면 내가 먹는 음식에서 좋은 성분들이 추출이 되고 그 성분들이 우리 전체 혈액순환을 돌리면서 그게 목까지 좋아지면 갑상선으로의 어떤 영양 공급, 산소 공급뿐만 아니라 노폐물 배출 이런 것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갑상선 암을 예방도 하고 재발도 억제를 하고 성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정 영양소,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먹으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찾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네. 요즘에 많이 늘었는데 영양소를 주는 것보다 뭔가를 빼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갑상선 암을 일으키는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알려진 메인은 실은 방사선입니다. 방사선. 실은 저희 머리카락 검사, 모발, 미네랄, 중금속 검사해 보면 우라늄 같은 게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많습니다. 적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우라늄은 저 방사선을 계속 내뿜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무슨 요오드가 뭐 고용량이 좋다, 뭐가 좋다, 뭐 이렇게 먹고 있어봤자 결국 방사선은 내 몸에서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예방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실은 비만, 당뇨, 뭐 인슐린 저항성 뭐 이런 내용들 대사증후군인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런 당분에 대한 대사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 우리가 먹는 당분에 의해서 인슐린 수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게 암을 어떤 암세포를 성장시키고 뭐 자멸시키는 거를 억제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정제 당분 그리고 뭐 이런 과도한 탄수화물들 이런 거를 빼는 게 저는 우선이지 뭐가 좋다고 찾는 거는 먼저 이런 것들을 뺀 다음에 그 이후에 넣어줘야지 그게 좋은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뭐 이해가 잘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카페에 남겨주시면 아주 저희들이 댓글을 정성스럽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